자, 수능 특강 독서편 수업. 오늘은 예술 1, 209쪽 준비해서 예술 1부터 분석 설명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예술 1, 영화 얘기네요. 자, 1번 문단부터 살펴봅니다. 1930년대 자,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구현한 영화들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이었다. 30년대 프랑스 영화, 시적 리얼리즘 영화. 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각색해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게 대부분이었겠죠. 자, 그런 통속적인 아주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아니라 대중적인 문학 작품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로, 자, 전쟁 전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인공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자, 비관적 분위기의 내러티브, 그런 이야기 전개를 보여주었다. 영화사가 많은 제작비를 동원하여 인기 있는 연극 배우를 출연시켰고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을 중시했다. 자, 이 당시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들이네요. 문학 작품을 각색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전에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주인공은 대부분 몰락했다. 비관적이다. 영화 제작비를 많이 썼다. 유명한 연극 배우를 출연시켰다. 또 화려하게 꾸민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또한 시나리오 작가, 무대 감독, 조명 전문가, 작곡가 등과 동등한 지위에서 다른 대표 스태프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 영화 감독이 영화 제작의 일원이자 공동 제작자로서 영화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 공동 제작자라고는 하지만 거의 세임 레벨, 동등한 지위였다는 점에서 요즘 영화 감독이 거의 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못했다 할 수 있어요. 저 무대 감독, 뭐 작곡가, 음악 감독, 조명 전문가 등과 이런 그 레벨과 비슷한 레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닥 지위가 높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독자성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2번 문단. 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벨바그 영화, 누벨바그를 영어로 바꾸면 뉴웨이브라고 볼 수 있어요. 뉴웨이브. 자,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누벨바그는 뉴웨이브, 새로운 물결이란 뜻으로 누벨바그 영화를 표방한 감독들은, 자, 그동안의 영화들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 지나치게 문학 작품에 의존하고 전혀 새로움이 없고 또 비용이 많이 들었어. 또 기존의 영화적 관습에 고착되어 있어서 영화의 예술성을 제한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감독들의 생각은 영화 잡지 카이에 디 시네마의 발행이었던 비평가 앙드레 바쟁이라는 유명한 영화 비평가가 있어요. 자, 이 바쟁이 그의 영화 비평에서 주창 소리 높여 외쳤던 바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누벨바그 영화는 1953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사전 제작 지원금을 제공하여 무명의 유명한 사람 말고 무명의 젊고 재능 있는 감독들이, 자, 고예산이 아닌 저예산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됐다. 자,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영화 환경이 좀 다르죠. 정부에서 제작 자금을 지원해줬고 젊은 감독들이 저예산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활성화됐다. 또한 필름, 카메라, 녹음 기계 등 발달된 영화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자, 거창하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 촬영, 또 즉흥 연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해서, 자, 1번 문단과 2번 문단은 내용상 대조 관계가 됩니다. 자, 3번 문단 갑니다. 자, 이제 새로운 물결 3번 문단. 누벨바그 영화는 동시대에 까미 샤르트르, 자, 실존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 영화 제작에서, 자, 밑줄 감독의 주체성 밑줄, 감독 중심이라는 얘기죠. 이걸 중시했다. 그래서 기존 영화에서 영화를 만드는 공동 제작자 레벨에 머물러 있던 감독이 자신의 상상력, 잠재력을 담아내면서 영화 제작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누벨바그 영화의 감독들은 사건 전개나 기법 면에서
감독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남들과 같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성이 충분히 발현되는 영화를 만들었다. 자, 처음과 중간 끝이 구별되지 않는 구성. 이게 끝인지 중간 부분인지 애매하겠죠. 또 극적인 동기가 없는 사건. 뭐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 우연성. 완결되지 않은 내러티브. 그래서 주인공이 나중에 어떻게 됐대? 완결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등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했다. 그들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기용을 피했고 아마추어면 어때? 그냥 연기력만 있으면 좋지. 널리 알려진 스타 돈만 많이 들어 싫어. 자, 무명 그 배우들도 기용을 했다는 얘기겠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 자, 젊은이들의 이야기 이것과 대조되는 게 앞에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는 대중적인 문학 작품을 많이 다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당시대의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 당시 유럽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존재하는 젊은이들의 따끈따끈한 커런트 이슈를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TV에서 쓰이던 경량 카메라를 사용해서 생생한 장면을 구성했고 스튜디오 실어 파리의 거리나 근교를 주된 촬영 장소로 삼았다. 편집에서도 밋밋하게 시간 순서를 안 가고 시간 순서를 왜곡한 편집, 뭐 역수능 같은 거 많이 썼겠죠. 급격한 장면 전환 등으로 서사 이야기의 연속성을 깨뜨리거나 장면을 비약시키는 점프컷, 그 다음에 자 다큐멘터리와 그 픽션을 섞는 등의 그런 실험적 편집 방법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물결이죠. 자 4번 문단. 이 누벨바그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 감독으로 장 리크 고다르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는 영화는 삶 그 자체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누군가의 의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즉 영화의 생명력을 강조한 거죠. 자, 영화의 주제 및 형식에 대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미치광이 피에로라는 예시가 나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이 영화를 만들면서 빠른 편집, 점프컷 자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보여주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처음, 중간, 끝이 매끈하게 연결되는 그 매끈한 편집을 지양 피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피하고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그 다음에 시간 순서도 애매모호하고 그런 식의 약간 복잡성을 띠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깔끔한 편집을 지양하고 현장 촬영, 다큐 제작 스타일을 중시했으며 현장의 생생한 사운드의 채취와 자연광을 선호하는 등 새로운 시청각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우들에게 너무 판에 박힌 연기하지 말라. 자유로운 연기를 주문하여 배우들이 대본에 없거나 자 즉흥적인 대사들이 들어갔겠네요. 대본과 다른 장면을 촬영 현장에서 즉석으로 연기하는 것을 선호했다. 현장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번 문단. 고다리의 실험적 영화 기법은 관객들을 영화 감상의 능동적 주체로 이끌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영화 감독인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따라와서 그대로 감상하셔. 이것이 아니라 관객을 영화의 능동적 주체로 삼았어요. 기존의 영화,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 관객들은 잘 편집되고 완결성 있는 영화를 보면서 현실과 똑같은 현실을 대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영화 만든 감독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주입받았다. 그런데 고다르는 그게 아니겠죠. 실험적 기법을 통해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 이해에 불편을 느끼면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막 생각하게 만들겠죠. 작품 이해에 불편을 느끼게 만들어 관객 자신의 모든 지적인 능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영화를 감상하도록 했고 영화 내용과 기법에 담겨있는 감독의 의도와 영화 예술성을 알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도록 헤아려 보도록 했다. 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누벨바그 영화운동은 영화 제작의 새로운 방향성과 제작 기법의 다양화를 이끌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에 큰 영향을 당연히 미쳤을 것이고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오늘날 영화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주요한 영화 이론으로 자리 잡은 작가주의 영화가 등장하는 밑거름 발판이 되었다. 자, 누벨바그 영화가 작가주의 영화, 오늘날 작가주의 영화의 바탕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세계 영화사에서 고전 영화를 현대 영화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에게 수업 때 제공할 것이니까 제공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지문 설명만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다른 뒷지문을 또 다룰 예정입니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